안녕하세요. 한사영 부사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당, 우리 대한애국당 인천시당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당에 모든 우리 애국민들이 같이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한번 적으시겠어요? 보고 계시는지. 예. 클릭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전에도 버스에서 한번 이렇게 방송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 세워서 하는 게 낫나요? 가로로 하는 게, 가로로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전적으로 보기 괜찮네요. 회전할 수 없네. 방송 중에는 회전이 안 되네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해지면서 지금 자,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서울역에서 계속 우리 애국 집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북의 이 돼지, 김정은이 이것이 뭐 12월 달에 내려오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을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각 지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시국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울역 속으로만 모이는 게 당분간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유사시에 급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르익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2년 넘도록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 들고 또 성조기 들고 또 각자 만든 작품을 들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만 3년, 그죠? 이제 뭐 겨울이면 3년 되는 거거든요. 저쪽 뭐 원래 시발점이 서울역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애국 집회 처음 시작한 데가 서울역이고, 그 다음에 모의적으로 뭐 이 사람 이름 얘기하기 싫은데 하여튼 뭐 정거시기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에 그 대한애국당이 태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는 분탕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게 하게 되면 그 대한애국당이 경고히 서가는데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애국당이 굉장히 탄탄해요. 조직력도 아주 뛰어나고, 기획력, 그 다음에 뭐 순발력, 뭐 표현하기 뭐 많이 있지만 또 어떠한 그 결속력 대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분탕해봐야, 웬만한 것들이 분탕해봐야 까닭없다 이거죠. 제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그거예요.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죠. 이 금도 말입니다. 풀무불을 지나야 정금이 나와요. 우리 대한애국당을 표현하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강철보다도 강하고 승부와 같이 이렇게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쇠가 단단해져서 쇠가 뭐 두드릴수록 단단해진 이 과정은 이미 지났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실현, 환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견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풀무불에 이렇게 단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마치 그 쇠가 이렇게 두드려져서 강하여지는 과정을 겪고 났는데, 이제 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냥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정금이라고 하는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금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좌파나 다른 뭐 횃불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분탕을 하고 와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뭐 SNS상에서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명철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뭐 전에처럼 횃불당이니 더블당이니 뭐 그렇죠, 횃불당이니 뭐 이렇게 뭐 배반당이니 얘네들하고 지금 다툴 게 아니라 이제 전면전 돌입해야 돼요. 전면전 돌입하면 저 더불어 만진당, 네? 그렇게 표현하세요. 또 뭐 더불어 미친당이라고 표현도 하고, 네? 더불어 악한 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들과 전면전 붙고 진짜 전면전은 어딥니까? 네. 북한 김정은과의 전면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소하게 이렇게 뭐 그걸 원하고 분탕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뭐 박지원이라고 합니까?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대한애국당 내에 50여 명의 이 불악지를 심어서 그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는 대한애국당이 흔들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혜롭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히려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아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모셔오는 거. 그러니까 원 뿌리 자체가 악하고 공산주의고 뭐 좌익이고 빨갱이고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것도 없고, 괜히 그것들한테 농락당하고 속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편으로 오게 하시려면 그들과 싸우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를 더 악하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SNS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참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당이고, 대한애국당 말고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냥 서로 그냥 그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편으로 올 분들을 밀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예 골수분자라고 하죠. 아예 그냥 뭐 완전히 뭐 간첩이든지 완전히 그 자익 빨갱이라든지 아직 그 골수분자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한테 속아서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편으로 오게 하시려면 그들과 이제는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좋게 설명해주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좋게 타일러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어떤 판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중도 위치에 많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천만리 무석방본부 집회하는데 오게끔 하려면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도 선하고 지혜롭게, 뭐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설명해 주듯이 뭐 가능하면 유치원생 다루듯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거, 그게 앞으로 굉장히 큰 상황이 될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네. 이제는 뭐 횃불당이니 배반당이니 뭐 이런 인간 싸울 필요 없어. 전에는 저요, 횃불당하면 그 로고 이름조차 보기 싫었고 배반당하면 이름 자체에도 특히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배반당이라고 이렇게 막 그 이름 짓는 곳에 실명을 제가 걸어놨게요. 이원주 의원 같은 게 보니까 이분은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하는데 찬성을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성을 한 것이 휩쓸려서 뭣도 모르고 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박정희 대통령보다 대단한 천재는 없다, 이런 표현과 현재 이 문재인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게요, 이 더블당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진짜 같은 배반당이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문재인이 비판 안 합니다. 이거 정치 잘못되고 있다, 뭐가 잘못됐다, 물론 자기 입으로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저거는 배반당이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정 잘못하고 모르고 갔던 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 말입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잘못 속해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 편을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일방적으로 저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 얘기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같은 애국민끼리 다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포장된 애국민 있죠? 소위 말하자면 양의 탈을 쓴 일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양의 탈을 쓴 일이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일이는 어디까지나 일이니까, 늑대는 어디까지나 늑대니까. 그러나 뭣도 모르고 양인데 늑대나 일이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잠깐 썼다가, 그러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양인데 늑대 탈을 모르고 썼던 분들, 그런 분들은 빨리 늑대 탈을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냥 놔두면은요, 늑대 옷과 이리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면 어느덧 모르게 그들이 늑대가 되고 또 이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입고 있는 이 늑대 옷은, 이리 옷은 잘못 입고 있는 옷이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야 된다. 벗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태 있잖아요. 우리가 집회 나가서 이렇게 뭐 좌익이다 빨갱이다 해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 의도적으로 분탕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를 이렇게 와해시키고 분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는 인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라고 해서 같이 공격해버리면 그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가 어떤 대가를 받고 치는 뿌락지가 됐든 아니면 모르고 양인데 일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탕한다는 것,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진할 때도 굳이 싸울 필요 없고 롯데 앞으로 지나가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그게 더 고속도로 일로 중요한 것 들어가는 줄 같아요. 알고. 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인천에서 인천시당 여기 이제 보면 롯데마트. 거기서 사진 거기서 타면 되는데. 우리 인천시당 버스는 대한애국당 이렇게 그 마크를 이렇게 차에 그걸 웨핑이라고 합니까? 그걸 한 차예요.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대한애국당에 이런 차가 나올 때 야 나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야 그냥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 이름이 딱 붙은 큰 버스를 그 타면 보면 마치 거기서 내리는 분들이 기공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게. 근데 막상 또 이 차를 타니까 굉장히 물론 이제 오늘 처음 탄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대한애국당 각 시도당에 다 각각 한 대씩은 적어도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애국당 또 천만 무대 성방본부 운동 태극기 애국국민을 모시고 다니는 모든 버스는 이와 같은 대한애국당 이름과 마크가 있는 흰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웨핑이 다 되면 좋겠다. 제 바람이에요. 이게요 홍보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요? 다른 차들을 보면은 자질구레한 광고들이 많이 있죠. 유일하게 이 차는 대한애국당 말고는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흰 바탕이죠. 눈에 잘 띄어요.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 대한애국당에 대한 우리 애국민들의 그 결기와 의지와 그 단결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홍보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다니면서 방송을 안 해도 지나만 가면 어저께 봤던 대한애국당 버스인데 오늘 또 가네? 그저께 봤는데 또 가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몰라요. 웨핑하는데 400이나 500인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당에서 이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이 저기예요. 우리 각 시도당 운영위원님들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하면은 버스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의 정당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낭떠러지에서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아깝지 않죠. 결코 아깝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거를 이제 차를 구해서 전국 각 시도당 다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 대가 아니라 3대 못 떴고 5대면 10대 못 돼요.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 불침해. 지금 여기 앞에서 커피 드시는 분 있어서 그거 잡고 계셔보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이제 우리가 집회에서나 또는 행진할 때 굳이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심어놓은 뿌락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다투게 되면 결국 그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게 아니라 양이 모르고 늑대나 이리 탈을 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양의 탈과 늑대 탈을 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안 타신 분 없죠? 지금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 인천시당 버스 이렇게 서울역으로 가는 중에 내가 이제 그 뭐 가는 어떤 진행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 우리 애국민들이 집회나 행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저 유튜브에서 전 송영주 의원인가 송영선 의원인가요? 예. 이분이 미국의 그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중간 선거 그 어떤 결론과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남북 간의 어떠한 그 대치 관계 뿐만 아니라 대북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북한을 제재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전 세계의 어떤 그 위치상으로 볼 때 그 지정학적 위치라 그러죠. 왜 지정학적 위치냐고 하냐면 현재 그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떠한 그 분계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선이 무너지면 전에 그 소련과 중국이 아주 활발한 공산주의였을 때 그때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38선이 무너지게 되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고 나서 전 세계에 물론 유엔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미군이 거의 주력이 됐고 유엔군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 물론 억울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산화되지 않으려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긴박합니다. 왜 긴박하냐면 그 당시는 핵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중국과 소련 핵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겁이 안 나요. 근데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마치 테러리스트나 이 강도가 칼과 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가 앞에 요 앉으시면 딱 좋은데.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오히려 더 6.25 동란 때보다도 긴박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뭐 일본이고 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북한의 움직임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